1967년 11월 달에 동아일보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10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보다 한 기 아래입니다. 그 박 교수는 사실 그 신문사에 입사할 때 그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 같은 게 참 투철하던 분이었지만은 저는 그 정반대였어요. 사실은 뭐 아무 생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신문사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대학 3학년 말까지도 저는 학교 졸업하고서는 신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갈래도 역시 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도 시골 출신의 아주 가난뱅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문사 이제 그 해 4학년 뭐 여름쯤서부터 신문사 입사 준비를 해가지고서 동아일보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동아일보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사실 몰랐어요. 뭐 신문사 들어갈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던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해에 우연히도 여러 신문 방송 중에서 동아일보사가 제일 먼저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뭐 요행히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신문사를 들어가던 67년이라면은 동아일보사가 최전성기였을 때입니다. 그 해 4월에 동아일보사가 50만 부를 돌파합니다. 부수가 50만 부라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일본의 한두 개 신문을 빼고서는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거의 유일한 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최고의 신문이에요. 그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대단한 신문사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동아일보사가 그 63년도에 동아방송을 개국을 하고요. 64년도에 신동아를 복관하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던 해에 11월 달에 여성동아를 또 복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때예요. 그래서 수습사원들을 또 아주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 앞지 9기서부터 꽤 많이 뽑기 시작을 해가지고 10기가 아마 제일 많이 뽑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전부 22명이 그때 같이 입사를 했는데 그만큼 신문사가 이렇게 그 말하자면 커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뭐 언론인이 되겠다는 생각도 무슨 역사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회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고 또 신문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썩 자유스러웠어요. 편집국 분위기가 참. 편집국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신문사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가령 그때 사장이 가끔 편집국을 그것도 뭐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 편집국을 올라와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자들이 말단 기자들도 꼼짝을 안 해요. 전부 그때는 이 책상 위에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게 그냥 무슨 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놓고들 있는데 사장이 지나가도 다리 하나 내려놓을 생각들을 안 해요. 그만큼 그 분위기가 자유스러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부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서로 참 뭐 이런 뭐 토론도 하고 심지어 이런 그 이러한데 제가 편집국 이제 편집부 수습 이제 그때는 수습을 1년을 했습니다. 수습을 1년 하는데 1년 동안에 각 부서를 돌아다녀 2달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받는데 편집부에서 그 수습을 받고 있을 텐데 하루는 그 이제 신문 가판이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신문 가판 놓고 편집부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 신문 제작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자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죠. 근데 하루는 어떤 기사가 그때 제 기억에 무슨 코카콜라 관련 무슨 기사였어요. 근데 그게 사회면에 한 3, 4단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더 크게 나가야 될 기사인데 적게 나갔다 뭐 이래가지고 기자들끼리 왈가왈부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국장이 변영권 씨가 그 편집국장을 할 때였는데 그 양반이 항상 점심 먹고 들어오면은 이 낮술을 한잔 하고 와서 이 자는 신용을 하는 건지 하여튼 오수를 즐겨요. 근데 편집부에서 그렇게 그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 걸 듣더니 한참 듣다가 듣다 못 들으니까 편집국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 얘기자. 나 코카콜라에서 돈 한 푼도 먹은 일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그 기자들이 터놓고 막 자유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간부들도 그 기자들의 얘기에 그런 정도에 대응할 수밖에 하는 정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로도 굉장히 자유스럽고 대우도 그 당시 동아일보 대우가 MBC 중앙일보와 함께 아마 제일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때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보다 훨씬 못 미치는 대우였습니다. 아마 동아일보의 7~80% 정도의 대우를 받았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너스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대우도 언론계에서 제일 괜찮지요. 또 회사 분위기도 괜찮지요.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얼마 다니다가 신문사 그만둘 생각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신문사 다닐 만한 데다. 그렇게 생각해서 신문사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동기생들이 참 좋은 동기생들을 만났습니다. 22명 동기생들이 뭐 거의 이렇게 똘똘 뭉쳐서 돌아다니는 그런 동기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미가 붙어서 이제 내가 직장 제대로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사를 제대로 다녔는데 또 그 무렵에 개인적으로는 연애를 한참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신문사 그만둘 형편도 안 되고 이제 계속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68년도에 제가 이제 수습을 마쳤는데 68년 11월 달에 수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습을 마치고 바로 그해 12월 달에 동아일보사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 신동아 피라 사건이 있습니다.